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인문, 기술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정말 핫한 이야기입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 주제에 대한 책을 냈다는 것을 이미 아실 텐데요. 제가 책을 내지 않았더라도 이 주제는 따로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죠. 챗 GPT입니다. 사용하신 분들의 반응이요, 굉장히 좀 비슷해요. 일정한 단계를 거치는데 처음에는 되게 재밌네 그러시다가 그 다음 단계는 와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장난 아닌데 하고 놀라워하다가 마지막에는 하고 두려움까지 느낍니다. 오늘 챗 GPT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아무래도 따라가야 하는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나온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 하나를 선정했습니다. 원리, 현황, 그리고 미래 적용, 문제점, 게다가 인간은 어떻게 여기에 대응할까까지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은 이 한 권으로 완전히 챗 GPT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이시안 작가의 GPT 제너레이션입니다. 먼저 이게 뭔지 원리적으로 알아보면요, 이미 GPT란 이름에 사실은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직역하자면 미리 학습된 프리트레인드 제너레이티브 생성형 트랜스포머, 변환기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리고 트랜스포머, 변환기라는 게 이게 기술의 이름이거든요. 주어진 문장에서 단어들의 상관관계를 조사해서 평균적으로 이 단어 다음엔 여러 가지 평균을 해보니까 이 단어가 올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을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기술적인 설명보다는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AI가 답을 찾는 방식은요, 수많은 데이터에 꼬리표를 달아서 그 꼬리표를 따라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 사진에 꼬리표를 달아서 학습을 시키면 AI가 고양이를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 중에 특별히 예쁜 고양이다 라고 꼬리표를 달면 AI에 예쁜 고양이를 찾아줘 라고 했을 때 그 꼬리표 안에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추천을 하는 겁니다.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예쁜 미녀, 그리고 고양이의 선조, 아니 고양이와 동족인 호랑이 이런 식으로 달면 예쁜 고양이 이 그림이 뜰 수도 있겠죠. 누가 이렇게 꼬리표를 달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챗 GPT의 방식은요, 예쁜 고양이들의 평균적인 특징들을 부분적으로 하나씩 따오는 거예요. 이런 귀를 가진 고양이는 보통은 이런 코를 가져야 예쁘고, 여기 이런 눈썹을 가져야 예쁘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젤리, 이런 젤리가 있어야 예쁘다 하는 식으로요. 예전에 한국에서 유명한 배우들의 사진을 합성해서 한국인이 좋아하는 얼굴을 만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새롭게 예쁜 고양이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 고양이는 기존에 있던 고양이는 아니에요. 새롭게 생성된 거죠. 그래서 GPT 앞에 제너레이티브, 생성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예요. 이때 만들어지는 고양이는 세상에 없던 고양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작권 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습니다. 챗 GPT로 만들어진 문장이나 단락들은요, 어떤 글에서 통째로 만들어진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챗 GPT가 자신의 글을 표절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림으로 치면 이 고양이의 귀가 내가 그린 고양이의 귀를 굉장히 닮았으니 이 그림 전체가 표절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림이나 음악은 그나마 약간 일정 부분 그렇게 유사한 느낌이라는 걸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직관적으로 파악할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언어는 전혀 그렇지 못하죠. 저 단어는 내가 썼으니까 이 단어를 쓰다니, 내가 저작권자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생성형 AI가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렸을 때 그 작품이 미술대회나 아니면 문학상을 정식으로 탈 수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것도 실제로 AI가 그린 그림인데 이게 미술대회에서 상을 탄 그림이었죠. 많은 분들은요, 알파고의 열풍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과 비슷한 거 아니야? 이것도 이러다가 수그러드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알파고와 지금의 챗 GPT의 열풍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알파고는 이벤트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충격을 주는 그 이세돌 구단과의 세기의 대결, 거기서 이겼다, 이런 쇼잉 효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대중들이 알파고를 써볼 기회는 없었죠. 실용적으로는 더더욱 알파고를 우리가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챗 GPT는요, 대중들이 직접 써보고요, 대중들의 입소문으로 뜬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영화가 뜰 때요, 헐리우드 유명 배우가 와서 홍보해가지고 그 영화가 뜨는 경우가 있고요, 관객들의 입소문 때문에 뜨는 경우가 있죠. 유명 배우의 내한 이벤트는요, 알파고처럼 이슈가 되니까 한두 주는 흥행이 분명히 되거든요. 근데 영화가 지속적으로 흥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톰 형의 영화는 좋습니다. 이 영화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주 하는 이벤트의 예인 거예요. 네. 입소문으로 뜨게 되면 영화가 안 좋으면 뜰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거는 스테디 흥행이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을 아주 약간만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챗 GPT는 프로덕트 형태로 나와서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직접 써볼 수 있는 상품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그 충격이 세상에 쉽게 알려진 거고, 그래서 이게 일회성 트렌드가 아닌 거예요. 대중들의 입소문으로 뜬 것인데다가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 사실을 전해 듣고요, 집에 가서 직접 여러분이 해보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바로 네이버 이런 데서 챗 GPT 검색해서 들어가셔서 바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상 챗 GPT를 해보시면 도대체 어떤 것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나는 시안책방이라는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데 네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반갑다고 인사 좀 해줘 라고 이제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시안책방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당신과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널에서 공유되는 책과 리소스를 통해 콘텐츠를 즐기고 영감과 지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 배우세요 라고 충고까지. 근데 제가 시안책방이란 유튜브라고 했지 이게 어떤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게 아는 거죠. 아, 책방이니까 책을 소개하고 막 그런 건가 보다 라고 아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약간 느껴요. 그러니까 사람과 대화한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죠. 사람들이 놀라는 게 일단 챗GPT의 이 얘기가 정말 1초 만에 나오거든요. 막힘없고 게다가 일정 정도 수준을 보장하는 이런 텍스트 결과물에 있다는 거죠. 챗GPT는요, 평균적인 정도의 결과물들은 보장해 줍니다. 신문기사, 보고서, 리포트, 평가서, 제안서, 기획서, SNS에 올릴 글들, 심지어 소설이나 동화, 시나리오 같은 이런 창의적인 결과물까지 술술 글을 써줘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써달라고 말하자마자 바로 1초 만에 결과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중들이 진짜 놀라는 포인트는요, 챗 GPT와 이야기하고 있으면 와, 이거 진짜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앞에 대화하고 있는 게 사람인지 기계인지 판별하는 게 튜링 테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앨런 튜링이라는 컴퓨터의 원형 같은 기계를 만드신 분이 개발한 테스트인데요. 아직까지 나온 기계 중에 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기계는 없었다고 합니다. 챗 GPT를 제외하고 말이죠. 하지만 작년 말부터 챗 GPT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소문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조금씩 나기 시작했고요. 결국 CEO인 샘 알트먼이 트위터에 이렇게 인정하는 글을 게시했어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이 충격적인 결과에 너무 자만심 가지지 말자. 포스의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해서 아, 이 사람 스타워즈 덕후구나를 알 수 있고요. 약간 농담식으로 포스에 비하면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했지만 사실은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것을 살짝 인정한 그런 셈인 거죠.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디지털상에서 만난 상대방이요, 기계인지 사람인지 모를 수 있는 시대가 성큼 앞으로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에서 만나서 친분을 쌓고 이야기를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상대방이요, 사실은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만약 상대방과 공감 어린 대화를 나눴고 충분히 교감이 되었다면 그게 기계인지 사람인지 무슨 상관인가 하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어차피 메타버스 안에서는 서로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 안에 아바타로만 행동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챗 GPT의 무서운 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가 되거든요. 오늘 읽은 척 책방은 챗 GPT 특집으로요, GPT 제네레이션이라는 엄청난 책을 쓰신 이시안 교수님을 모시고, 이시안 교수님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특집에서는 그러면 챗 GPT가 지금 어떻게 쓰였고 앞으로 어떻게 쓰일 것이며 미래 전망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문제점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아야 될지, 생존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어지는 특집 영상들에서 계속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기 전에 바로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챗GPT 책을 직접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특집 때 만나요. 바이바이.